오늘 강의 제목 다 아시죠? 예.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으로 무장하며 성공한다.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요? 똥꼬지. 네? 똥꼬지. 성공을 못하는 몇 가지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개념과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죠. 오늘 그 개념을 좀 정립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거고 다 갈구하고 있을 텐데 어쩌면 이 시간은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존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존심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저희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를 하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누구를 리크루팅하거나 개통을 하거나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시이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스폰서 파트너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인데 그 갈등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성례를 쭉 가보면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는 거고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제 와이프 키가 1m 60도 안 되고 작업 같으면 당연히 질 텐데 제가 100% 져요. 제가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해서 결혼한 이 여자한테 내가 뭘 자존심을 내서서 도대체 뭘 하려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게 편하구나.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을 건데 제가 결혼 15년 차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왜 싸우지? 저는 불편한 관계가 되게 싫습니다. 사람하고 만나는데 보는데 되게 불편하면 안 좋잖아요. 불편하면 좋은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한 냉전기가 있잖아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싸우고 나면 바로 내일 아침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침 밥상머리에 앉아서 희날락거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냉전기가 있어요. 저는 길면 한 2-3달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사랑해서 결혼한 저 여자랑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 싫어서 제가 쳐줘야 되겠다. 제가 해보니까 이제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잘해도 제가 사과를 해야 냉전기가 끝나고 제가 못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터득을 했어요. 머리가 되게 나쁜 것 봐요. 15년 지나니까 그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이제 제가 또 술을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술을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다 보니까 또 제 비즈니스가 후원을 하는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다니고 해서 외박이 잦죠. 밖에 한 남편 부인이 없을 테니 술만 먹고 들어가고 좀 이렇게 일을 보고 들어가면 입구에서 제 이제 아파트 입구 왼문 출입문을 열면 표정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걸 이 알량한 자존심을 제가 낮추는 시간이 15년이 지난 거죠. 요즘 별 싸울 일이 없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왜 부산에서 강의를 대구로 왔냐,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파트너분들 오라고 해서 왔지만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왜 출장을 안 다니고. 제가 삼식이거든, 삼식이. 밥을 3끼를 집에서 먹으니까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안 바쁘냐고. 출장을 안 가냐. 알았어. 내가 오늘 출장을 가서 월요일에 좀 들어올게. 그러고 나왔어요. 물론 내일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자존심을 좀 낮추면 우리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낮추고 끄면은 일단 갈등의 씨앗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가 파트너 스폰서로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가 사업을 하는데 열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우리는 중간도 없어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죠? 혹시나 뭐 중간에 루비로 마감하는 거 좋다. 그 정도만 가도 땡큐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 뭐 다이아몬드 이상을 가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뭐 경제적인 자,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이런 갈등들 때문에 쏟아내는 에너지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 가장 큰 중심에 스폰서를 인정받고 싶은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누굴 인정 안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를 좀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변화를 좀 하셔서 다 큰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자존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존감 테스트. 제가 이제 10가지 문항이 있는데 매우 그렇다 그러면 4점, 아니야 그러면 1점, 좀 그렇다 보통이다 이러면 3점, 2점이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자,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4점. 매우 그렇다 4점. 나는 안 그래 1점. 두 번째,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별 어려움이 없이 결정을 내린다.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 게 결정 장애를 안고 있어요. 희한한 장애도 있죠. 뭘 먹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뭘 먹지. 이 결정 장애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그렇지 않으면 4점.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됐어요? 카운트 하세요. 합을 해야 됩니다. 합을.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만큼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럼 4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다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이 여러분들의 목표인가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살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행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10년을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때 행복이 나한테 막 온다. 이러면 중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더라고요. 빈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요. 꿈과 목표가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은 그런 거더라고요. 자주 행복해지는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행복하세요? 예. 행복은 모든 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질긴 놈 이깁니다. 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 나는 스스로에 대한 대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0번째, 나는 현재 내 일과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합산하셨어요? 예. 30점 이상. 세 분밖에 안 계세요? 혹시 40점 있어요? 나는 25점. 35점 이상 있어요? 자존감과 자만심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30점 이상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20점 이상 계세요? 25점. 그 보편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19점 이하 한 명도 없어요? 오, 대부피 괜찮네요. 19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식해요.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가 솔직히 없어요. 그죠? 저희 비즈니스 사람들 능력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엄청난 뭔가를 창조해서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편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꾸준함에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뭐 무능력하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능력하면 NRC에서 만약 능력자들만 성공한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뭐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그죠? 한번 우리 컨벤션이나 가보면 솔직히 보면 뭐 일반 세상에서 평가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줌마 같은 아줌마 분들이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한때 유행했던 사람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탑5 중에 세 번째인가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많이 의식하고 살았다. 내 인생이잖아요. 굳이 뭐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 내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저는 다른 사람의 의식도 되게 많이 하고 제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자, 그리고 화를 자주 낸답니다. 자존감이. 화를 자주 내고 자주 싸운대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타고난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경한다. 나는 그래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들 자신이 타고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없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족한 걸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도전도 잘하고. 타인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기를 기대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런 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 노느라는 좀 책에 보면 이런 좋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인부지불용 풀력분자오라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게 복분자다. 근데 이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사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 명예욕도 있고. 근데 요것 때문에 많이 일이 벌어지죠. 그죠? 남들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특히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서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네 스폰서인데 왜 인정을 안 해줘? 그게 자존심이 높아서 그런 거죠. 그죠? 내 없이 사업을 잘하면 좋지 않아요? 내 없이. 내가 빠지는 게 되게 싫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자존심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듣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강의 중에 너무 저한테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우리 가천대학교 성진규 교수가 이 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분을 보고 제가 모디파이를 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 부를까 싶어요, 그분을. 네. 자존심이라는 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라. 남에게 굽히지 않고. 기준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상대인 거죠. 남인 거죠. 왜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뭐냐?
나를 소중히 여기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 기준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를 사랑할 줄도 모르는 남을 사랑한다는 거 되게 힘들죠, 그죠?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대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자만심과 자존감의 선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선. 너무 또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자만심으로 가면 보기가 좀 그렇죠, 그죠? 너무 잘나 보이잖아요. 네. 자존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대 중국의 역사 속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추한지에 나오는 사람, 항우라는 장사인데 이분은 세계 전대미문으로 70전 70성을 한 장수입니다. 초나라의 장수였어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떻게 죽게 되느냐면 아니요. 항우라는 장사인데 한나라가 만들어진 유방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장수부의 한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항우는 싸워 70전 70성을 했으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방의 군대인 한신이 한테 쫓겨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된 거죠. 그걸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면초가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자기 병사들 다 죽었어요. 10만 이상의 군인이 죽고 이제 이렇게 사면초가가 된 거죠. 싸움 여기서 뚫고 나와요. 뚫고 나가서 이제 자국으로 가려는 이제 한나라에서 초나라로 건너가려면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기 병사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항군과 결단을 하죠. 근데 이 싸움에서 이제 자기가 잃은 게 자기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상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와 있는 게 이름이 우이라고. 그 폐왕별이라는 중국의 시리즈물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폐왕별. 그게 이제 폐왕이 이제 항우고 우희와 이별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게 그 폐왕별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주인공이에요. 상대 최고의 미인과 결혼했는데 그때 전쟁 때문에 진 거죠. 그래서 그 강에 서서 이제 누가 자기 병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거죠. 거기서 결단하는 게 내가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죠. 한 번은 진 적이 없는데 그 한 번의 싸움에 치셔서 패장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이제 데리러 온 병사가 장군님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 친구들을 칩시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게 자살을 합니다. 71전 70성 1패를 한 거죠. 그 1패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투구라는 중국 유명한 신이 있잖아요. 뭐 장수가 전쟁을 하면서 질 수도 있는 건데 이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달리한 거죠. 만약에 항우가 그때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중국 역사는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신이 나라인 한나라가 통일해서 중국에는 한족이라는 민족이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90%를 차지하는. 그 한자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언어를. 그럼 이때 항우가 그 하나의 좀 자존심 쪽팔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버리고 다시 자기가 좀 자존감이 높았다라면 중국에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중국의 90%의 인구는 초족이 되겠죠. 초족. 글자는 초자가 될 거고. 근데 그게 솔직히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안 나요? 한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신은 원래 거지 출신이에요. 거지 출신. 매일 뭐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밥을 빌어먹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신인도 싸움을 되게 잘했어요. 키도 크고 들고 다니는 게 장도도 있었고. 근데 거지가 맨날 칼을 들고 다니니까
시장에서 가면서 누구 만날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면 이렇게 좀 깡패들 있잖아요, 그죠? 불렀어요, 한신이를. 야, 너는 깡패 주자, 저기 거지 주제에 뭐 장수처럼 칼을 들고 다니냐? 너는 죽어볼래? 이렇게 한 거죠. 거지 주제에. 그래서 네가 오늘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나랑 싸워서 이기든지, 그게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라 개처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가지니까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자존감이 강한 한 신인은 뭘 선택했을까요? 자기는 개처럼 기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솔직히 너랑 싸우면 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개처럼 기어가겠다. 그래서 기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사타구니 무사라고. 되게 온 나라에 그 나라에 이제 그게 소문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자기 인생에 정말 쪽팔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어쨌든 이 항구를 이기고 이 나라가 통일된 유방이 통일한 거예요. 한 나라라고. 근데 그때 최고의 공을 세운 거죠, 한신이. 그래서 한신이한테 하나의 나라를 떼줍니다, 이번.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를. 그래서 거지가 이제 개가천선을 해서 그 나라를 기국을 한 거죠, 이제. 금이 한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가서 밥을 빌려 먹던 그 집에 가가지고 천금으로 갚아요. 근데 자기한테 수치심을 줬던 그 친구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개처럼 기각했던 사람들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응징하겠어요? 저는 속이 좁아서 똑같이 시킬 것 같아요. 똑같이 시키고 단칼에.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이 친구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네 가랑이 사이를 기어간 이유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싸우면 분명히 늘 한신이가 되게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했겠죠. 그때 너를 죽였으면 나는 살인자로서 누명을 쓰고 매일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을 거다. 하지만 나는 내 내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죽이지 않았거든. 자존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데 많은 걸림돌을, 불편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뭘 좋은 결과들을 잘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정주행 회장이죠. 정주행 회장. 정주행 회장이 어록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정주행 회장이 H그룹을 창립을 하고 나서 모 은행에 은행창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은행 지점장을 찾아갑니다. 대출을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대출을 자꾸 안 해주니까 은행 지점장 집을 아침마다 찾아가요. 은행 지점장이 나오면 문 열어주고 오늘도 뭐 행복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이런 일을 보름 동안 해요. 보름 동안. 그걸 지켜보던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자존심 안 상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어록에 나온 얘기인데 그 직원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일이 뭐가 자존심이 상하냐. 은행에 가서 대출 잘 안 해주니까 그 지점장 집을 찾아가서 내가 한 행위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아마 H그룹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임원진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긴 해봤어. 자,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불치하문이라고 학식이 낮거나 자기보다 아래 사람한테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파트너한테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들이 별로 없죠, 그죠? 뭐든지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부터 내려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건 쪽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존심이 상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배우면 되잖아요. 예. 근데 모르는 걸 잘못 가르쳐주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는 걸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자존심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르는 걸 인정하고 다시 배워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래 사람과 자기 모르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아래 사람한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존심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의 가치는 얼마예요? 자존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자기 연봉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100만 원이 안 돼서 나의 자존심의 가치는 100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알겠어요? 자, 가치라는 이런 거죠. 거래가 일어나야지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500ml 물 있잖아요. 물 편의점 가면 1,000원 하나요? 예. 이 1,000원짜리의 가치를 올리려면 한라산 정상에서 팔면 돼요. 특히 요즘 가면 이 더운 여름에 그게 1,000원 할까요? 파는 게 이제 값이잖아요, 그죠? 10,000원에도 팔릴 겁니다, 아마 목이 마른 사람한테. 그게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얼마에 생각할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 고민을 하세요? 없습니다.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기려고. 그게 뭐라고, 그죠?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가치 없습니다. 예. 자, 영업사원의 판매 성공률입니다. 영업사원의 판매 성공률. 자, 한 번 방문해서 포기한 사람이 52%래요. 50%에 포기했을까요? 쪽팔렸어. 자존심 때문에. 자, 2번 방문해서 포기한 사람이 75%, 3번 방문해서 포기한 사람이 88%, 5번 이상 방문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80%래요. 그럼 5번 가면 성공한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러니까 성공자는 알고 있어요. 성공자는 확률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요, 그죠? 예. 아,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 나도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못 갈까요? 이 못 가는 게 뭐 지식적인 능력, 뭐 이렇게 나의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부족한 도전 정신 이런 거잖아요. NRC도 마찬가지예요. NRC도 팬데믹이 오고 지금 뭐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만나서 했던 이 비즈니스 모델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니까 되게 어려움도 많고, 근데 잘 되는 잘 됩니다. 자, NRC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 상태가 어때요? 나빠졌나요? 훨씬 좋아졌어. 근데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작을까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해봤어, 이런 것도 있고. 나 해봤어, 안 되더라, 이런 사람 많죠, 그죠? 회사는 더 좋아졌는데.
해봤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으면 됩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왜 자꾸 포기를 하게 되느냐면 자존심이 자꾸 스크래치가 나니까 여기를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두 번밖에 도전 안 하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보니까 내 친구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누구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뭐 안 되는 얘기를 주르륵 했었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완벽한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엠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싸고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고 일을 하고 있다면 생각을 고쳐두세요. 예. 다 갖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싸고 품질도 좋고 그럼 누가 못해?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자격지심.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얼굴에다 상처를 해줘요. 이렇게 상처를 분장을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왼쪽 뺨에다 이렇게 상처를 내줍니다. 이렇게 뭐라고 분장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안 보라고 가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는지 그 실험을 해요. 이제 그 상처에 분장을 한 얼굴을 그걸로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거를 뺐고 자 밖에 나가면 땀이 흐를 거니까 이렇게 땀이 안 흐르도록 파우더를 좀 더 가려 이렇게 뭐라고 터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상처를 다 지우고 실험자들을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반응이 어땠어요? 물어봤어요. 똑같은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뚜렷지게 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나의 이 왼쪽 뺨을 여기 상처가 있어 없어요?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죠.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는 시선은 이게 전국 방송이라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사업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시 또 제자랑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자기 일도 해내기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너무 남을 의식을 많이 하는 거죠. 꼭 제 얘기 같지만 저 되게 많이 의식했어요. 자, 인생에서는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선택이 그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아까 확률도 보여줬고 자존심을 낮추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다시 도전해볼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저래 깎고서 그렇지 많이 그렇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이런 거죠. 블로그 열심히 쓰면 개통 문의가 온대요. 뭐 그럴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랬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도전을 했을 거고 자존심을 버리고 오늘 자존감을 우중해서 한번 도전해볼게 이렇게 마음 먹고 도전을 한 거예요. 이제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해보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죠? 예. 근데 못할 것 같아. 내 머릿속에 도전해보라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하는 척만 해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꽝이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지 얘기겠지 뭐. 지 얘기겠지. 버리고 하라는 게 지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거예요. 자기가 해본 거야. 자존심도 안 버리고. 그럼 뭐 될까요? 사람은? 자기는 실패하는 거 진짜.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자존심을 좀 버리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성자와 패자의 선택이 있어. 성자와 패자. 자, 패자들은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한다는 먹고 살려고.
직장 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직장인들이 제일 힘드냐면 희망이 없어서 내 힘들잖아요. 늘 똑같으니까. 근데 직장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성공할 거야. 인문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회사들은 다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고 그냥 먹고 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NR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신 분 갈 데가 없이 있으신 분 안 계세요? 혹시? 그러면 나의 결과는 불합니다.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자, 중간자들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하지 못하면 절기래요. 피할 수 없으니까 절기는 거지. 그럼 성공자들의 선택은 뭘까요? 승자들의 선택은 한번 맞춰보세요. 얘기는. 맞추면 오늘 맛있는 것을 승자들의 선택은 얘기해보세요. 자존심을 버리면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자,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즐길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없는 일은 피하라는 거죠. 계속 도전해보자. 즐겁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제일 깝깝합니다. 이제 갈 데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것 같은 사람 볼 때마다 지금 NR 커뮤니케이션 도전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뭐 우리 쇼핑몰도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쇼핑몰의 상품들이 얼마나 싸요. 그죠? 이거 팔면 되지 가서 쪽팔리다고요? 무기명으로 파세요. 요즘 좋은 문화 있잖아. 당근에도 올려놓고 하는 거지. 저희 센터 가면 그거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거지. 내 떡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고픈 돼지가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가는 가정에 뭐가 들잖아요. 경비들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NRC 속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10년으로 엠번 하나 잘 끊으면 1년 끊으면 거의 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잖아요. 예. 이 여름에 저 따뜻한 태양 아래 열심히 땅을 파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열심히 땅을 파면 희망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또 살리는 거야. 안 그런가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통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일중에 모든 사람 다 놀고 싶죠. 다 놀고 싶은 거야, 그죠? 놀고 싶은 마음 다 똑같아. 우리의 선택 때문에 오늘 이 결정된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잘했을 건데 선택을 잘 못한 거지, 그죠? 자, 어쨌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런 직업의 선택 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예요. 하기 싫은 일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지금 안 해놓으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가서 쉬는 게 쉬울까요? 오늘 누구 리크루팅 하든지 가서 쉬는 게 편하지. 근데 평생 편해지면 좋을 건데 평생 불편해질 거잖아, 다음에.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잘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NRC를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부업을 하러 갔네요.
부업이 평생 되면 얼마나 좋아. 뭐 이거 올해는 100만 원 주자 내년에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직업 부업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다가 다시 여기 왔다가 또 이거 하는 거지. 빚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무슨 행동을 바꿔야 되느냐? 무슨 행동?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봤다라면 뭔가 이렇게 해서 행동을 바꿔보는 거죠. 그동안 요만큼 했다라면 그 양을 또 늘려보는 거고. 블로그 많이 쓰잖아요. 블로그 하나 쓰는 연락이 안 와. 10개, 20개 써보세요.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뭔가 성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똑같으십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승자에게만 허락되는 자유가 있죠. 자유가. 어떤 거?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 멋지지 않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했겠죠. 그죠? 예. 오늘 파트너가 막 뭐 이상한 짓을 해. 막 뭐라 하고 싶지. 뭐라 해버렸어. 집에 가버린다니까. 썩으면 편하지. 썩으면 시원하게 편하죠. 그죠? 집에 가면 어때요? 기분 찝찝하지. 하기 싫은 일은 최대한 빨리 하세요. 제일 먼저 하기 싫은 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기 싫은 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에게만 허락되는 자유가 뭐라고요?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아직 저한테는 이런 자유가 없어요. 강의하기 싫은데 오라고 그러잖아. 부르지 마세요. 그렇다고 진짜 안 부르면 안 되고. 스폰서는 잘 갖다 쓰세요. 도움이 되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 하두가 뭐냐면 여러분 변해라는 거예요. 변해라. 골자가 변해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세워가면서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존심도 낮추는 변화를 하라고. 아시겠죠? 예. 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를 하는 이유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좋아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기 잘하는 게 같아. 근데 잘 보고 벤치마킹 하나 더 우러놓으시라고. 사실 참 좋은 모델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까 제가 질문해보면 다 성공하러 왔다며. 그럼 각 센터 가면 어느 정도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한 반 정도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완전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반의 이상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건데 왜 그분들 따라 안 배우냐고. 성공하고 싶다며요. 다. 배우는 척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배우는 척만한 사람. 자꾸 해도 그 자리에요. 그 자리. 타이가 비교하지 마세요. 게리 한멜이라는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숭이 4마리를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이제 구멍을 뚫어놓고 바나나를 저 위에 달아놨어요. 그때 제가 저기 원숭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잖아요.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딱 따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확 부어버려요. 한 마리 내려와서 물벼락을 맞고 나머지 2마리, 3마리가 있죠. 혹시나 해서 2마리가 또 올라간 거지. 또 물벼락을 맞았어. 나머지 1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리를 잡죠. 가지마. 물벼락을 맞아. 물벼락을 맞아. 가지마. 그래서 나중에 1마리는 도전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3마리를 빼고 새로운 3마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안에 그 우리에는 한 번도 저 위에 있는 바나나를 먹으러 간 사람이 한 번도 없어. 그 4마리가 한 번도 도전 안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성공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을 가보면요, 정상을 밟고 온 사람은 중간에 물어보면 다 왔습니다 그러죠. 정상을 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온 사람은 다 아직 한참 가야 돼. 온만큼 더 가야 돼요. 가지 마세요. NRC 아직 타고 있네. 이런 사람 있다니까. 왜?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그거를.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 또 돌아와. 왜? 여기 있는 사람 듣는다니까. 이게 자꾸 타인과 비교를 하는 거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포장 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야 시입이 생깁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전 속에서 성공하는 거지. 저는 한 번에가 잘 됐어. 근데 코로나 왔잖아요, 그죠? 코로나에 사람이 없어지네.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면 떨어지고 나면 도전을 안 하죠, 그죠? 다시 해야죠, 그죠? 왜? 잘 나갈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아니까. 도전하는 사람 지금 없어. 다 넉넉고 있어 지금 보면. 코로나는 핑계에서 핑계.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잘 된 데도 많잖아, 그죠? 옛날 속에도 잘 된 데가 많아. 보편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한 번에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다시 못 먹게요. 몇 번씩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커넬 샌더슨이라는 그분 햄버거 만든 사람 수도 없이 실패하다가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죠. 또 도전해보세요. 괜찮잖아요, 날씨. 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예.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은 얼마나 좋은데요. 제 와이프 말고 저한테 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안 가냐? 출장도 안 가고 왜 안 나가냐? 밥을 3개씩이나 집에서 먹고 밖에 있는 밥 맛있는 줄 알고 어저께 솔직하고 좋아하겠는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계속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예. 왜? 아니 내가 여기가 아니고 또 다른 길을 가서 도전을 해서 여기 다른 데를 가도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해요.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을 원하신다라면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난 사업이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난 정말 성공을 원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 속에 스폰서도 넣지 말고 파트너도 넣지 말고 언니 나만을 좀 집어넣었어. 아이고 수능 파트너는 말을 안 들어서 저 스폰서가 늘 이상한 짓을 했어. 왜? 그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 나? 네.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바뀌어요? 응? 바꿀 수 있는 나밖에 없다니까? 네. 근데 스폰서 다 쓰라고 파트너 다 쓰라고 하면 뭐 어쩌자고.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도전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뭔가를 크리에이티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나라를 만들어서 우주선을 쏴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구 중력을 계산하고 뭐 대기권 밖에 뭐 이렇게 공기 뭐 밀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예. 너무너무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모델들이 많고 왜 못해?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라는 분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신화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 뭘 하는 사람 신이죠. 신. 동물이 만들어지면 그들한테 잘할 수 있는 뭔가 하나 무기를 장착해 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라. 자기 동생한테 그 임무를 맡깁니다.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죠.
그래서 뭐 사자한테는 무슨 이빨과 발톱을 주고 코끼리한테는 큰 덩치를 주고 호랑이도 똑같은 걸 주는 거죠. 싹 다 주고 나니까 인간한테 줄 게 없어요. 인간한테 유일하게 인간이 직립보행하잖아요. 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절대로 이건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지혜고 불입니다. 불. 지혜고 불. 이 불 때문에 인간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잘 살아왔어요. 그죠? 방어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어제 산내에서 갇혀가지고 독수리한테 머리가 좁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을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고 해서 판도라라는 아주 이쁜 여인을 인간한테 보냅니다. 판도라 아시죠? 절대로 판도라는 상자를 열지 말라고 했는데 판도라가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자를 확 열어버렸어요. 절대 열지 마. 열지만 열었어. 열지 마라는 소리를 그때 느낀 거예요. 확 닫은 거예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였냐면 그게 희망이었다. 희망. 자, 여러분들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해보는 것부터 우선 희망. 희망이 없는 인생은 진짜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희망은 NRC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으니까 매일 하세요. 희망을 가지시고. 예.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이 희망의 씨를 뿌렸나요? 예. 예. 봄에 씨도 안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는 멍청한 사람 없겠죠. 네. 그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의 씨를 매일 뿌리고 있어요. 하든 뭐 블로그를 하든 블로그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요즘 시대를 이제 앞으로 오는 시기에 웹 3.0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3.0. 지금 이제 웹 2.0 시대잖아요. 웹 1.0도 있었고 웹 1.0 이런 거죠. 원웨이 방송, 문자를 보내기만 하는 거. 전화를 받기만 하는 거, 이런 거. 방송국도 3개밖에 없었죠. 공중파가 옛날에. KBS, SBS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탈중앙화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웹 2.0 시대, 네이버나 유튜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요즘 블로그 내는 게 SNS 마케팅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소비자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 밖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MZ 이상, X세대, Z세대 이상 이런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여러분들이랑 밖에 리크루팅하면 되겠죠. 그 지금 그거를 젊은 세대는 어디 있다고요? 인터넷 속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만약에 웹 3.0 세대가 뭐냐면 이것도 완전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열심히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려놔요. 그 저작권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 있어. 유튜브 나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조회수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팔로워가 많아지면 뭐 광고를 좀 주는 거. 블로그 엄청나게 써. 내 저작권이 여기 있다고. 네이버에 다 있잖아. 근데 이것도 뭔가가 탈중앙화가 안 돼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네이버가 되고 내가 유튜버가 되자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세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 거예요. 내가 웹 1.0 세대도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웹 3.0은 적응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라는 한계를 그어버리면 못합니다. 그럼 넥스트 세상은 삶에 내가 없는 거지 이제. 내가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매뉴얼 세대 그럼
내 조직은 어떤 사람들만 자꾸 영입이 되느냐면 새로운 뭔가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저 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돼서 먹어가는 사람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걸 통해서 뭐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 방식으로 초대하고 뭐 좋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돼. 근데 판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 나는 그럼 내 세대랑 안 맞아? 그럼 과거 가서 살아야지, 그죠? 과거에 가서.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면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면 쉬워요. 저도 이70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결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습관. 내가 성공 못했던 건 나쁜 습관이 있어. 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습관. 습관은 우리 어느 강사가 21일 동안 똑같은 행위를 하면 습관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대요. 제가 블로그를 쓴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사업 포기하지 마세요. 전국에 계신 사업자 여러분. 저는 3.0 시대를 살아가고 싶어서 2.0 세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매일 쓰는 게. 근데 블로그 매일 쓰는 게 좀 쉬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블로그를 쓰는 건 쉬워. 근데 매일 쓰는 게 어려운 거지. 성공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영어도 잘하면 반복하라며 계속. 근데 반복을 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반복에는 이놈이 있어. 이놈이 자꾸 나를 잡아 당겨. 지루함이라는 놈. 근데 이걸 이겨야 돼요. 이 지루함을 이겨야 성공이 보인다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습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센터도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편하거든. 근데 죄송하지만 그 편함이 계속되면 참 좋을 텐데 가면 갈수록 불편해진다니까. 왜? 나가게 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괜찮은 걸 자꾸 습관처럼 만들어 보시죠. 자,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으로 무장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후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